여러분께 꼭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살고 계신 전세 또는 월세 집 계약, 신고는 제대로 하셨습니까? 만약 확신이 서지 않으신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귀에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한 번의 작은 실수가 여러분이 평생 모은 소중한 돈을 한순간에 빼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며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작년 여름 제가 부동산 금융 상담을 했던 70대 박순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박순자 어르신은 오랫동안 모은 돈으로 오피스텔을 전세로 계약했지만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전월세 신고가 뭐 별거냐, 확정일자나 하나 더 받는 거 아니냐며 안일하게 생각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집주인의 빚 문제로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박순자 어르신은 급히 저를 찾아와 해결책을 찾으려 했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결국 보증금을 전부 날리고 말았죠. 지금까지 이런 일이 드물었기에 많은 분들이 간구하셨지만 이제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윤재성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부동산 신탁회사에서 30년 넘게 부동산 금융 업무를 담당했고 작년에 은퇴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부쩍 많은 분들이 전월세 계약 관련 문제로 찾아오셔서 상담을 요청하시더군요. 심지어 제 주변에 가까운 친구나 친척까지도 몰라서 큰 손해를 입을 뻔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꼭 전달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것은 바로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 2021년부터 도입됐습니다만 과태료 부과 없이 유예 기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25년 6월 1일부터는 상황이 급변합니다. 더 이상 과태료 유예가 없으며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지 실수 한 번 때문에 은행 통장에서 100만 원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럼 전월세 신고제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이 넘는 모든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특히 수도권과 광역시, 제주도시 지역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도시 지역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심지어 공장 내 숙소까지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 집은 신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요? 매우 간단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게다가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보증금을 더욱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고 간단히 실천할 수 있는 팁 하나를 드리자면 계약서를 쓰는 그날에 바로 주민센터에 들르거나 가족들에게 온라인 신고를 부탁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 아래에 더보기나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고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함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영상 끄면 바로 신고 방법을 잊어버리실 수 있으니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30년 넘게 현장에서 수많은 부동산 관련 사건을 겪으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작은 지식 하나가 여러분의 재산과 삶을 보호합니다. 지금 놓치면 여러분의 보증금뿐만 아니라 100만 원의 과태료까지도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지 않으시면 내일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서도 과태료를 피하고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정보들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제가 살고 있는 집은 그냥 작은 오피스텔인데 신고까지 해야 하나요? 자녀 이름으로 된 집이라 저는 괜찮겠죠?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질문을 받곤 합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전월세 신고제를 정확히 모르거나 자신과는 관련이 없다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예외 없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셔야 합니다. 자녀 명의의 계약이든 부부가 공동 명의로 계약한 집이든 혹은 지방 소도시의 오피스텔이든 모두 해당됩니다. 모르고 지나쳤다고 봐주는 경우는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2025년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강력한 법적 조치입니다. 왜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정부가 전월세 신고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어 세입자와 임대인의 권리를 명확하게 보호하려는 목적이죠. 둘째는 보증금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 제도를 더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해 국가가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더욱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해 엄격히 신고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분들은 본의 아니게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월세 계약 시 신고하지 않고 3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언급했듯이 미신고.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 금액은 최대 100만 원으로 결코 가벼운 금액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60만 원의 월세를 내고 계시는 김영애 어르신이 미신고 상태로 있다가 신고 기간을 놓쳤다고 합시다. 이 사실이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적발되면 김영애 어르신은 최소 수십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즉시 납부해야 합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오신 어르신들에게 100만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특히 한 번의 실수로 평생 절약하고 아껴 모은 돈에서 큰 금액이 갑자기 빠져나가는 상황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일입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 명의로 된 주택도 절대로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최근에는 자녀가 부모를 대신해 전세 계약을 맺거나 부모님이 대신 자녀 이름으로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나 자녀 모두가 이 사실을 정확히 모르는 채 방치하면 똑같이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작년에 제가 상담한 60대 어르신 이명숙 씨의 경우를 들자면 서울에 살고 있는 딸의 명의로 작은 오피스텔 전세를 계약했지만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구청에서 미신고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았죠. 결국 딸과 부모 사이에 오해가 생기고 갈등까지 벌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사례에서 보듯이 미신고로 인한 피해는 단순히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족 간의 갈등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신고하지 않아도 큰 문제 없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전의 유예 기간은 여러분들이 제도를 충분히 알도록 국가가 배려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런 배려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고에 따른 어려움은 없을까요? 사실 신고 과정은 간단하지만 처음 해보시는 분들께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께는 신고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 자녀나 가족의 도움을 받아 온라인으로 쉽게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절차는 결코 복잡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니 미리 두려워하지 마시고 신고 기간 내에 반드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상을 보면서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큰 오산입니다. 절대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이 순간 바로 가족과 함께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단 한 번의 무관심, 단 한 번의 실수가 100만 원의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이 영상의 마지막까지 함께 보셔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와 실제 피해를 막기 위한 확실한 대응 방법이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듣고 그래서 내 집이 신고 대상이라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혼란을 겪고 계십니다. 제가 상담했던 사례 중에서도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착각하고 있다가 뒤늦게 문제를 발견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나는 오피스텔이라서 또 어떤 분은 고시원이라서 괜찮겠지라는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 범위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넓습니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전월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3가지 기준을 명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상황뿐 아니라 주변 가족들에게도 반드시 알려야 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 보증금과 월세의 금액입니다. 전세의 경우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으면 무조건 신고 대상이고, 월세의 경우 월세 금액이 30만 원을 넘으면 무조건 신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6,500만 원인 집에서 살고 있는 최순옥 어르신이라면 월세가 없더라도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 월세가 35만 원인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강영철 씨 역시 보증금이 아무리 작다고 해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둘 중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해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런 금액 기준을 모르고 신고를 빠뜨리면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다시 한번 계약서를 꺼내 꼼꼼히 확인해 보십시오. 두 번째 기준은 거주 지역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하곤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수도권과 광역시, 그리고 제주도를 포함한 시지역 대부분에서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서 특별시와 광역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거의 모든 시에서 신고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사는 곳은 지방의 작은 도시라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매우 위험합니다. 경기도, 부산, 대구, 대전, 광주뿐 아니라 강원도의 춘천, 충청도의 청주와 천안, 전라도의 전주와 여수 등 대부분의 지역이 신고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지역이 작은 도시라도 시 단위라면 거의 모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 기준은 주택의 유형입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주택은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뿐 아니라 오피스텔, 고시원, 심지어 공장 내 숙소 등도 포함됩니다. 최근에 제가 상담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은퇴 후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혼자 거주 중이신 오칠성 어르신은 월세가 35만 원이었지만 고시원이라서 신고가 필요 없다고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시원도 전월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행히 뒤늦게 신고를 마쳐 피해를 피했지만 조금만 더 지체했다면 큰일이 날 뻔했죠.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신 곳이 고시원이나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신고 대상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3가지 기준을 명확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이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둘째, 거주지가 수도권, 광역시, 제주도, 시 지역이라면 거의 무조건 신고 대상입니다. 셋째, 거주 형태가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공장 숙소 등이라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 중 단 하나의 기준이라도 충족한다면 지체 없이 신고를 준비하십시오. 신고 대상 여부가 아직도 헷갈린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지만 전월세 신고제가 아무리 명확하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몇 가지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중에서는 계약서를 분실하거나 계약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먼저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계약서를 재발급받거나 계약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황을 설명하면 친절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도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여러분, 전월세 신고 여부를 혼자서만 알고 넘어가는 것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변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이 기준을 알려주십시오. 특히 자녀들이 여러분 대신 계약을 했다면 자녀들에게도 이 내용을 꼭 전달해야 합니다. 여러분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100만 원의 과태료를 피하고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정보가 계속 이어지니 영상을 끝까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과 기준에 대해 명확히 알려드렸습니다만 여기서 제가 드릴 이야기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에 관한 이야기죠. 세상에서 가장 속상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열심히 일하고 아껴서 평생 모은 돈을 어느 날 갑자기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부동산 금융 업무를 하면서 수없이 목격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에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죠. 전월세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가 큰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월세 계약을 하면 보통 적지 않은 보증금을 내게 됩니다.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를 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집주인이 갑자기 부도를 내거나 경매가 진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여러분이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아 확정일자가 없다면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보호를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방법이 바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확정일자란 법적으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만일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져 여러분의 보증금을 가장 먼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있었던 사건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65세 김춘희 어르신은 보증금 7천만 원으로 작은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 계약할 당시에는 집주인도 친절했고 집 상태도 괜찮았기에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경매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집주인이 몰래 빚을 져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김춘희 어르신은 당황해서 법원을 찾아가 보증금을 돌려받으려 했지만 안타깝게도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아 확정일자가 없었습니다. 결국 순위가 밀려 보증금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울면서 빈손으로 집을 나오셔야 했습니다. 평생을 고생하며 모은 보증금이 한순간에 날아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도 억울하고 속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전월세 신고는 단지 법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보증금을 지키는 필수적인 보호장치입니다.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주민센터나 온라인에서 간단히 신고하는 절차 하나로 이렇게 큰 위험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첫걸음이 바로 신고입니다. 이런 확실한 보호수단이 있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한계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신고 절차 자체를 잘 모르거나 두려워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분들은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별도의 비용이 들거나 절차가 매우 복잡할 것이라고 걱정하시죠. 하지만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확정일자는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며 전월세 신고를 하는 즉시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주민센터에 가면 직원들이 친절히 안내해주고 도와줄 것이며 온라인 신고도 자녀들이나 주변의 도움을 받으면 아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어렵거나 복잡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도 어렵다고 느끼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제가 하나의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계약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자녀나 가족에게 알리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 즉시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하도록 부탁하십시오. 가족들에게 도움을 받으면 더욱 쉽고 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난 잘 몰라서 괜찮겠지라는 생각보다는 확정일자가 없다면 내 보증금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시고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주변 가족들에게 전화하시거나 이 영상을 보여주시고 우리 집 전월세 신고했냐? 확정일자 제대로 받았냐? 고 확인하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간단한 확인 절차 하나가 여러분과 가족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국가의 배려입니다. 부디 신고를 미루지 마시고 안전한 내일을 준비하십시오. 지금 이 영상이 끝나고 나서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중요한 정보들이 이어지니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신고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막상 신고를 하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 주변 어르신들도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려니 시간이 없고 인터넷으로 하려니 방법을 몰라서 도저히 못하겠네. 여러분의 고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전월세 신고를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신고 방법을 최대한 상세하고 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끝까지 보시면 누구나 바로 신고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가장 쉬운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주민센터 방문 신고입니다. 전월세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30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에 가실 때는 신분증과 계약서만 챙기시면 다른 어떤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혹시 계약서 원본을 잃어버리셨다면 계약 당사자에게 연락해서 계약서를 다시 받아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주민센터 직원이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바로 전월세 신고를 접수해 줍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으며 이제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이 보호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신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집에서 손쉽게 처리할 수 있어 특히 자녀들이나 가족의 도움을 받을 때 편리합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한글로 검색하시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가 가장 상단에 나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간단한 회원 가입 후 전월세 신고하기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신고 과정에서 계약서에 적힌 계약일, 보증금 금액, 월세 금액, 계약 당사자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즉시 화면에서 신고 완료 메시지가 나타나며 확정일자도 바로 부여됩니다. 이 과정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자녀나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한번 해보시면 생각보다 간단하다는 걸 금방 아시게 될 겁니다. 여기서 온라인 신고를 하실 때 꼭 기억하실 점이 있습니다. 신고를 완료한 후 반드시 신고 확인서를 인쇄하거나 화면을 저장해 두십시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또한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에도 신고를 하면서 등록된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으니 여러모로 유용합니다. 한 가지 현실적인 한계를 말씀드리자면 온라인 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주민센터 방문을 추천합니다. 아무리 간단하다 해도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주민센터는 평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되며 공무원들이 신고 절차를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특히 전자기기를 다루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라면 주민센터가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거나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분들께 하나의 간단한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가족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72살 박철수 어르신은 지방에 혼자 거주하시면서 주민센터까지 거리가 멀어 고민이 많았습니다. 결국 서울에 살고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온라인으로 대신 신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들은 전화를 받자마자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를 빠르게 처리했고 신고 완료 메시지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해결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도 신고가 어렵다면 멀리 계신 자녀나 손자, 손녀에게 전화 한 통으로 부탁하십시오. 가족들도 부모님을 돕는 것이 얼마나 간단하고 보람된 일인지 금방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나중에 하지 뭐하는 생각입니다. 신고 기간 30일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바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신고는 계약서를 쓴 당일에 즉시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날에 주민센터에 들르거나 가족들에게 바로 연락하여 신고하도록 하십시오. 전월세 신고제는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여러분과 가족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과태료 100만 원을 피할 수 있으며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주민센터 방문 신고와 온라인 신고 방법, 그리고 가족의 도움을 받는 방법을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하십시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동안 주변 가족에게 바로 연락해서 신고 절차를 지금 당장 시작하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영상이 끝날 때까지 꼭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정보들이 아직 더 남아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해하셨겠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죠. 실제로 제가 은퇴 후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들입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신고가 세입자만 해야 하는지 혹은 집주인이 대신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곤 합니다. 또 계약을 갱신하거나 금액이 바뀔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셔서 고민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반드시 전달하셔야 하는 중요 정보이니 끝까지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누가 신고해야 하는가? 전월세 계약 신고는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인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신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세입자가 더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입자는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아 보증금을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신고를 미루거나 간과하다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세입자 본인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대신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세입자가 신고 여부를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제가 상담했던 68세의 김옥자 어르신의 경우 집주인이 대신 신고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신고하지 않아 뒤늦게 큰 피해를 본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쓰고 난 후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신고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둘째, 언제 신고해야 하는가? 신고 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단 하루라도 지연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약서를 작성한 날이라는 기준입니다. 계약서를 쓰고 나서 실제 입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신고 기간은 시작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72세의 김정호 씨는 계약서를 쓰고 입주 날짜까지 보름 정도 여유가 있어 신고를 미루다 결국 30일을 초과하여 신고 기간을 놓쳤습니다. 결국 과태료를 내야 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계약서를 작성하는 즉시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바로 신고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입자는 물론 집주인이나 자녀들이 대신 신고할 때도 이 신고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셋째,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가? 신고할 내용은 계약서상의 중요한 정보들입니다. 신고 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정보는 계약 당사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계약주택의 주소, 계약일자, 보증금 금액, 월세 금액 등입니다. 특별히 주의할 부분은 계약의 갱신 또는 변경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 계약 시 월세가 25만 원이었는데 갱신 시 월세가 35만 원으로 오르면 이 역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 갱신 계약 시 보증금이 추가되거나 계약 기간이 연장될 때도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몰라 갱신된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대상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갱신이나 변경 사항은 처음 계약과 동일하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어려움과 한계점도 있습니다. 신고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특히 갱신 계약의 경우 같은 집에서 오래 살면서 신고를 간과하기 쉽습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가족들이 서로 챙겨주는 것입니다. 계약을 갱신할 때는 자녀나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미리 알려 신고를 대신 처리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주민센터에 방문할 때 공무원에게 계약 변경 사항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명확히 안내받고 달력이나 메모장에 기록하여 절대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모든 내용이 혼자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함께 챙길 때 가장 안전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전월세 계약을 대신 신고해 주는 일은 아주 간단하며 부모님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의미 있는 일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족은 잘 알겠지라는 생각으로 방치하지 마시고 오늘 이 영상을 본 후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바로 연락하여 신고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가족들에게 전화할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신고는 한 번만 하면 끝나는 일이 아니며 계약이 갱신되거나 조건이 바뀔 때마다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명심하시고 가족과 함께 실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직 중요한 정보들이 남아 있으니 영상의 마지막까지 놓치지 말고 함께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전월세 신고 방법과 신고 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십니까? 단순히 제도가 바뀌어서 신고가 필요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변화 때문에라도 전월세 신고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에서는 이런 시장의 변화를 여러분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왜 지금 당장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까지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가 주변에서 가장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전세가 줄어들고 월세로 전환되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전세로 집을 구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대도시에서는 집값 상승으로 인해 전세 보증금이 크게 오르면서 전세 대신 월세로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가 매우 흔해졌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과정에서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장 구조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점은 여러분에게 왜 중요할까요? 바로 월세 계약은 전세 계약보다 신고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기 때문입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될 경우에는 반드시 새롭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존에 전세로 살다가 집주인의 요청으로 월세로 계약이 바뀐 69세 최경자 어르신은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고 매우 놀랐다고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계약서 내용이 바뀌었으면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을 조금이라도 변경했다면 반드시 다시 신고하셔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이뿐만 아니라 최근 임대차 시장에서는 소위 깡통전세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깡통전세란 집주인이 과도한 빚으로 전세 보증금보다 집값이 낮아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시장이 불안정할수록 이런 위험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집에 살고 있다면 어떨까요?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않았다면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을 지킬 유일한 방어 수단이 바로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신고만 하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얻습니다. 결국 전월세 신고가 시장 불확실성으로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시장 변화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중에는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것이 왜 중요한지, 깡통전세가 무엇인지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주변 가족이나 자녀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 대신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시장 상황을 점검하여 부모님께 정확한 정보를 알려줘야 합니다. 부모님들께서 전세나 월세 계약을 변경하실 때마다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신고, 절차를 대신하거나 도와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근 제가 상담했던 71살 오명숙 어르신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오명숙 어르신은 최근 집주인의 요구로 전세 계약이 월세로 변경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변화라고 생각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딸이 우연히 이 소식을 듣고 신고를 바로 처리해줘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어르신 혼자였다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었던 상황을 자녀 덕분에 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반드시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시고 주변에 있는 부모님이나 자녀들의 계약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돕도록 하십시오. 이처럼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변화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니까 괜찮겠지, 오랫동안 살아왔으니 문제없겠지 하는 생각은 이제 위험합니다.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미처 알지 못하는 사이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의 변화 속에서 보증금을 잃고 큰 피해를 입는 어르신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현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30년 넘게 부동산 금융 업무를 하면서 확실히 깨달은 한 가지는 결국 준비된 사람이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시장의 변화가 클수록 더욱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그런 변화 속에서도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신고는 단순한 법적 의무가 아니라 여러분과 가족의 안전한 내일을 보장하는 핵심 조치입니다. 부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지금 당장 가족과 함께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중요한 정보들이 더 남아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가지고 계셨던 여러 의문점과 불안감을 해소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과 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드릴 텐데요. 특히 이 내용들은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거나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절대 중간에 끊지 말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에 계약했는데 이제 와서 신고를 해야 하나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는 만큼 기존 계약이라 하더라도 갱신하거나 계약이 변경된 경우 즉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계약이 오래되었더라도 갱신 날짜나 조건 변경이 최근에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신고 대상이 됩니다. 특히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과거 계약이라고 방심하면 큰일입니다. 오래된 계약이라도 다시 한번 계약서를 확인하시고 조금이라도 변경사항이 있다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집주인이 신고를 안 해주는데 저 혼자 신고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신고를 미루거나 꺼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세입자가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온라인에서 계약서만 있으면 충분히 신고가 가능합니다. 오히려 세입자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세입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집주인의 협조가 없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바로 신고를 진행하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녀 명의로 계약한 집인데 부모가 대신 신고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자녀 명의로 되어 있는 계약이라 하더라도 부모가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자녀의 신분증 사본과 계약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김희정 어르신은 자녀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부모가 대신 주민센터에서 신고를 마쳤습니다. 이런 경우 자녀가 직접 신고하기 어렵다면 자녀의 신분증과 계약서를 챙겨서 부모가 대신 신고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계약서를 잃어버렸는데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계약서를 분실했어도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게 다시 요청하면 간단히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재발급이 어렵다면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문서화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공무원들이 계약 사실 확인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계약서를 잃어버렸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민센터에서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무조건 보증금을 다 돌려받나요? 이 질문은 꼭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것이지
무조건 전액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의 채무가 너무 많거나 집값이 하락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을 훨씬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확정일자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전월세 신고제의 필수 정보와 자주 묻는 질문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 반복적으로 강조한 내용은 결국 하나입니다. 바로 전월세 계약, 이제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태료 100만 원은 물론이고 여러분들이 평생 애써 모은 소중한 보증금까지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저 윤재성이 부동산 금융 전문가로 30년 넘게 현장에서 겪었던 안타까운 일들을 여러분께서는 절대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영상을 보는 즉시 가족들과 함께 신고 여부를 꼭 확인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진 정보가 주변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달되어 모두가 안전하게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신고 방법은 영상 하단의 더보기란 또는 안내된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난 후 즉시 신고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행복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